실종자 박 씨 같은 경우는요, 렌터카 대표예요. 한 달 매출이 2억 원 되는 회사래요. 그 인근에 있는 CCTV는 이제 경찰이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공통적으로 나오는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실종된 박 씨하고 당신이 어떤 관계야?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아, 그 여자 내 고객이요. 남편 정 누구누구씨 알아? 그랬더니 이놈이 바로 얘기해요. 알아요. 나 자주 가는 술집 사장이에요. 그 사람. 와, 준비 다 돼 있어. 범행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맞혀봐. 약 올려요. 그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전화 걸어요. 내가 아는 동생이 카센터를 크게 운영을 하는데 좀 만나봐. 근데 웃기는 거는요, 길 건너편에 아파트 쪽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다 보인대요. 자기 아내가 자기가 죽이라고 시킨 그 원가가 모는 그 승용차에 타는 거를 베란다에서 지켜봤어요. 이게 사람 새끼예요? 여러분 라면 자주 드시죠?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발효 곤약 라면입니다. 발효시킨 곤약 라면입니다. 마틴조 곤약 라면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라면 드실 때 건강관리, 식단관리 많이 아마 신경 쓰일 겁니다. 가능하면 라면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은요, 국물까지 다 먹어도 칼로리가요 18kcal입니다. 그러면 일반 라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곤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냄새가 없고 무지방에 저칼로리의 쫄깃한 식감이 아주 특징인데요. 저도 집에서 먹어봤어요. 저는 뭐 그 곤약 계통의 어떤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국물만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요. 하여튼 맛은 순한 맛과 매운 맛이 있고요. 가격은 5개 세트 가격이 구입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70-7576-083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지키시면서 칼로리 걱정 없이 라면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 한번 추천드립니다. 아내 청부 살인 사건. 그러니까 자기 아내, 집사람, 아내 청부 살인 사건. 이미 뭐 그 타이틀에 다 나왔죠. 그래도 이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청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9월 15일 날 서울 성동서 실종수사팀에요. 07시쯤에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실종됐다고 하는 여성은 34살 먹은 여성이고요. 그 여성이 실종됐다고 그 여성의 어머니 63살 먹은 어머니하고 그 사람의 남편 정씨, 네. 40세입니다. 성동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전날 나가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온다. 그리고 휴대폰이 이 박씨 없어진 분이 휴대폰을 2대나 있대요. 그런데 그거 2개 다 연락 안 된다. 14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그렇습니다. 정상 출근을 해서 그 당일날 16시, 그러니까 4시, 오후 4시까지 남편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실종자 박 씨 같은 경우는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렌터카 대표예요. 근데 여기 엄청난 회사더라고요. 작은 회사가 아니네요, 교수님. 오, 그렇습니다. 이게 월 매출이 한 달 매출이 2억 원 되는 회사래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계속 저 휴대폰이 2대나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시도하겠죠. 전화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예 꺼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가 묘해요. 어떤 때는 껴져 있고 어떤 때는 꺼져 있고 온과 오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상태, 켜져 있는 상태도 전화를 걸으면 안 받아요. 또 그러면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문자를 보내면 답신이 와요. 근데 그 답신이 오는데 이거 묘하네요.
별일 없다. 난 잘 있는데 잠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 곧 들어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대요. 10월 중순 전에는 귀가한다. 그래도 이건 믿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신 내역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반응을 보려면 생존 반응? 생존 반응을 보려면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핸드폰, 그다음에 카드. 맞아요.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4일부터 거래가 없었었대요. 뭐 카드를 쓴 내역이 없어진 날부터. 네, 없어진 날부터 카드 내역이 없었는데 쓴 내역이 그러면 생존 반응이 없는 거네요? 네. 근데 교수님이 그때 아니 뜬금없이 한 열흘쯤 됐을 때 23일 날 9일 됐네. 14일 이후 9일. 9일 만에. 네, 23일 날 20시 11분부터 24일 17시 30분 이틀간이네요? 네, 이틀간 카드가 한 2개 카드가 7개소에서 쓰인 내역이 딱 뜨는 거예요. 갑자기. 2개 카드를 썼고 7군데를 돌아다녔으니까 그 카드 사용처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카드 사용 내역처만 보면 네. 이게 여자들이 갈 만한 곳이에요. 네일샵. 네일샵. 여성들이 주로 가죠? 여성복 매장. 여성복 매장 그렇고. 스파. 스파도. 커피숍. 자, 그러면 요 장소를 경찰이 당연히 찾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CCTV 확인했겠죠. 7개소 그 CCTV 확인했더니 거기 또 공교롭게 7개 그 매장마다 CCTV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카드 사용처에 카드 사용한 데는 CCTV가 없어도 거기 넓혀서 그 인근에 있는 CCTV는 이제 경찰이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발견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요게 7군데가 공교롭게 그 집은 없지만 7군데는 없지만 7군데 외에 범위가 넓혀진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남자를 잘 기억하는 그 매장 직원들한테 그 남자하고 그러면 얼굴은 기억 못해도 혹시 무슨 대화를 나눠봤느냐. 그 대화 속에서도 중요한 단서 나오거든요. 네. 얼굴은 몰라도. 맞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대화 나눈 거 있느냐 하는 거를 7개 매장의 그 출입 그 시간대에 가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스파 직원이 중요한 얘기를 하네. 그 남자가 말이 더럽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말 와중에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했냐면요. 나는 예전에는 그 신사동에 있는 땡땡 스파에서 내가 마사지를 오래 받았는데 여기 스파가 인테리어 뭐 이런 게 좋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했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경찰한테. 그러니까 그 이제 신사동 스파로 갑니다. 네. 가서 이제 회원 정보 좀 보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CCTV 그 쭉 나온 거 있죠. 7개소에 그거 이제 사진 도출한 걸 보여줘요. 근데 이게 검은 모자라서 못 알아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고객 명단만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번호를 뽑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구청 가서 가족관계 등록부 사진을 확인해야 돼요. 거기 딱 나왔어요. 거기서 원모 씨예요. 땡땡이 30살가량의 남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찰은 그 다음 수순이 있죠. 원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죠. 원씨 전과 조회하는 거죠.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강간미수, 강도, 절도, 폭력 등 15범. 조회해봤더니 그 전화도 안 되고 해지됐어요. 더더군다나 명의자가 외국인 선불폰이에요. 거기다 적어놨던 거는 외국인 선불폰이었기 때문에 해지됐고 더 이상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그 번호를 통신사에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민번호로 당신네 회사에서 휴대폰 개통한 사람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2대가 나오네. 오. 2대가. 그리고 전부 사용 중이에요. 2대. 그러면 또 이 휴대폰에 대해 걸어야지. 네. 바로 긴급 통신 제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2가지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통화 내역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 통화 위치를 파악할 위치 추적할 수 있어요. 네. 그랬더니 봤더니요. 차 타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위치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놈도 휴대폰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 나옵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진짜.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실종자 박씨 그 휴대폰 위치 추적 그 장소 있잖아요. 그 패턴하고 이 원모 씨 휴대폰이 실시간 위치 장소가 같아요. 그럼 같이 있거나, 네. 같이 있거나 그런 거죠. 같이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있거나. 근데 이때 또 하나의
아주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원 씨가 그 신사동 스파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혼자 회원 등록한 게 아니래요. 그때 다른 여성하고 같이 등록을 했는데 20살 먹은 여성이네요. 같이 등록이. 그럼 여친이에요? 여친. 근데 현재는 헤어진 상태고 여자가 싫어서 아웃시켰대요. 그러면서 이놈의 주소지를 딱 알려준 게 어디냐면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수원 팔달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그게 심부름센터 겸 거주지에 이놈. 그 1층 입구에서 이놈 딱 그 긴급 체포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아주 태연했대요. 경찰이 바로 물어봤어요. 박 누구누구 씨 어딨어? 딱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고소한 거예요 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형사들도 벙친 거지. 그러니까 형사가 근데 그 실종된 박 씨하고 당신 어떤 관계야? 무슨 관계야? 그러니까 그 여자 내 고객이요. 고객인 사람의 카드를 2장씩이나 네 맘대로 막 써 임마?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쓰라고 했어요. 그거 나한테 준 거예요 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놈이 따지는 거 있죠. 영장 내놓으세요. 이 경우는 요놈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남의 신용카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긴급 체포 사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 씨 딱 체포하고 간 다음에 원 씨한테는 그냥 급습해서 질문해요. 남편 정 누구누구 씨 알아? 그랬더니 이놈이 바로 얘기해요. 알아요. 알아요. 나 자주 가는 술집 사장이에요. 그 사람. 와 준비 다 돼 있어. 이 준비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지. 너 그러면 고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박 씨가 너한테 무슨 일을 의뢰했냐? 그리고 그 무슨 일을 의뢰했기 때문에 카드를 주고 사라졌냐? 무슨 일을 의뢰했어? 이거 따지겠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다 잘 얘기합니다. 박 씨가 남편 정 씨의 뒷조사를 나한테 의뢰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대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 정 씨가 나한테 왔다. 남편 정 씨가 처음에는 남편 정 씨가 와서 아내 박 씨의 뒷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내가 오케이 해준다라고 해서 수락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양쪽에서 돈을 받고 싶었다. 양쪽에서 뜯어먹고 싶었어. 그래서 아내한테 박 씨한테 가서 아니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의뢰를 요구했다. 네 뒷조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또 다시 남편 뒷조사를 의뢰를 했다. 그러면서 3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현금이 없어서 카드 2장을 주면서 이걸로 쓰라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박 씨가 그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귀가한다고 말했다면서 또 휴대폰도 자기한테 건넸대요. 그 2대나 있는 거를 당분간 가지고 있다가 버려달라고 그랬대요. 휴대폰 2대를. 이게 말 된다고 보세요?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본인은 그 박 씨를 남양주 화도 그쪽에다가 길거리에서 하차시켜주고 그 이후로 못 봤다. 이때 이제 경찰이 딱 낸 결론이 이건 심부름센터고 이거 남편 정 씨하고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그 방향으로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원 씨가 이제 긴급 체포 되고 나서요. 3시간 후에 남편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는 참고인으로 불렀겠죠. 정식으로 이제 그 조서 작성 들어가기 직전에 사실은 말이죠. 정 선생님 사실은 원 땡땡이 우리가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자백 다 했습니다. 이건 넘겨짓기죠. 그러면 계속 오리발 깠지만 넘겨짓기 하는 거죠. 자백 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압박하는 거죠. 엄청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 씨가. 그때까지 그 전까지 와이프 사라졌을 때는 그렇게 태어나던 사람이. 그러면서 청부했습니다. 죽여달라고 청부했습니다. 자백을 했대요. 이때 청부살인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진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럼 얼마 주고 본인이 지금 의뢰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처음에 선수금으로 3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6천을 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한 9천 정도에 계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 원 씨 요놈이 그 선수금 3천만 원 받은 다음에 계속 수작질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간 게 6천 빼고도 그 얼마가 더 간 거예요? 1억 3,500이 총 1억 3,500이 전달됐으니까 거의 1억 가까이가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4개월 동안에 9번에 걸쳐서 계속 더 요구 해가지고 1억 3,500을 전달받은 거고 나중에 선고하면 또 6천 더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천 계약했던 것보다 4,500 정도가 더 전달이 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오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 하고 또 어떻게 그런 돈 전달 방법 현찰로 뽑아줬느냐 계좌로 이체했느냐 이거 따져본 건데
이게 봤더니 계좌이체했네요. 이거는 사촌 명의의 그 차명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준 거예요. 이거는 원가한테. 이건 진짜 결정적인 단서. 아,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백한 일시에 인출내역 딱 보니까 오케이 맞아요. 인출내역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둘은 어떤 식으로 교신을 했을까? 통화 내역을 봤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통화한 게. 정 씨의 휴대폰, 그 원가의 휴대폰 하면 이 두 사람이 그 교신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원 씨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거 원가 새끼 이거. 원가 이놈이 그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포폰을 이 정 씨한테 준 거예요. 나랑 범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걸로만 쓰자. 이걸로만 쓰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안 남아 있는 거지. 이제 이 정도 되면 그 정 씨도 자백했으면 이제 원가 다시 줘야죠. 네, 야, 정 씨가 다 얘기했다. 너 빨리 얘기해라. 자, 이제 빨리 돼. 너 어디서 살해했고 시신 지금 어딨니?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박 씨는 안 죽였다. 지가 오히려 남편이 당신 죽이라고 그런다는 거 알리고 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남양주 아까 화도면 한 빌라 주변에다가 놔주고 왔다. 오히려 내가 그랬다. 죽이라는 거 안 죽이고 죽이라는 걸 알려주고 거꾸로.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야 그러면 왜 피해자가 그 실종자가 아직까지 박 씨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정 씨한테 한 1억 9천까지 뜯어낼 생각이어서 그때까지는 나오 있지 마라 숨어 있으라. 12월 한 중순까지는 내가 1억 9천 뜯으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그랬대. 그 남편한테 그런다고 숨어 있을 여자가 있나? 원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얘기했대요. 범행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맞혀봐. 약 올려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피해자가 발견이 되지 않았으니까 약 올려요. 야 내가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어디서 했는데 너 맞춰봐. 이런 식으로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와중에 자백 다 했던 이제 뒤늦게 정 씨도 알았겠지. 원 씨가 자백 안 했는데 경찰이 자백했다고 그러는 바람에 본인도 자백했잖아. 근데 뒤늦게 알아보니까 이제 이놈들이 접촉이 된 거지 뭐야. 자백 안 한 거였는데 자기 후려친 거거든 경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정 씨가 열받아갖고 갑자기 이제 오리발 까기 시작해요. 나는 아내 불륜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 죽이라고 절대 안 했다. 그까지 나는 죽이라는 청구는 안 했습니다 하고 오리발 내밀지. 애 먹는 거죠. 이쯤 되면. 자 그러면 사망했다면 시신 발견밖에 없어요. 남양주 화도 쪽 가서 엄청 다 뒤지고 댕겼는데 못 찾았고요. 휴대폰 추적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 얘는 2개를 휴대폰을 들고 댕기면요. 휴대폰 2개를 얘님이 껐다 켰다 반복했다고 그랬잖아요. 끌 때는 2개 같이 동시에 끝내요. 킬 때도 2개 동시에 키고. 그런데 9월 17일 날 웃기는 게 1개가 켜져 있어요. 1개는 오프됐는데 1개는 꺼졌는데 그 9월 17일 날 1개가 아마 이놈이 실수한 것 같아요. 9월 17일 날은 묘하게 1개는 살아있고 1개는 껐다는 거예요. 이놈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 9월 17일이 공교롭게도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네. 자, 02시에 새벽 2시에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어요. 그리고 3시에는 03시에 파주 그 인근이에요. 07시에 경기도 양주. 고향 파주 양주인데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떴어. 그러면 그 뜬 위치가 어딘가 하고 또 추적했죠. 찍었잖아요. 아주 외진 곳이고 그 근처가 다 야산이에요. 공안시경에도 이상한 거 떴어요 그날. 왜냐하면 2시, 3시, 7시에 이동을 하는데 뜬금없이 새벽 1시, 밤 1시쯤에 야밤에 누구랑 전화를 했는데 3통화나 있어요. 맞아요. 그 끝자리가 221번으로 끝나는 그 통화가 있대요. 네. 내가 이거 좀 많이 줄였어요. 네. 221번으로 끝나는 전화가 세 통화가 있는데 그 명의자 조사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했더니 렌터카예요. 렌터카 거예요. 렌터카. 실종된 박 씨도 렌터카 하잖아요. 이건 다른 렌터카예요. 렌터카 명의자가 렌터카로 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렌터카 회사를 찾아가죠 경찰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차를 빌린 사람 있냐? 이 렌터카는 오피러스라고 그래요. 오피러스. 네. 오피러스를 빌려갔는데 그 오피러스는 좀 고급 차종에 속해요. 네. 그래서 이 렌터카 회사에서는 소형차에다는 2개를 붙여놓는데요. GPS를. 또 고급 승용차 같은 거 빌려주면 그 시동이 켜졌다 꺼진 시간대도 다 기록되게 해놔요. 그 GPS를 깔아놨는데 소형차 같은 건 2개고요.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2개가 눈으로 보이는 거 2개가 있고
자기들이 은밀히 한 개를 또 설치해 놓은대요. 3개를 한 거예요, GPS가. 그래서 그 GPS를 확인을 딱 한 겁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요, 강변북로 따라 자유로 따라서 가다 보면 파주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파주에서 다시 양주시 백석읍으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의정부 호원동 동부간선도를 타고 귀가해요. 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20분 이상 정차한 곳을 쭉 찾을 수밖에 없어요. 4군데예요.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뭐 시신육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수색 시작들이에요. 수색. 네, 아 이것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경찰들이 죽었다고 할 거야 아마. 강력팀 4개 팀이 다 붙어요. 그러면 뭐 6개 팀이 붙은 거예요. 아마 형사들이 제일 그 용의 장소로 본 거는 3시간 이상 정차했던 파주시 용주골 그 인근에서 엄청 찾았는데 안 나오니까 허탈한 상태에서 07시경에 통화했던 그 백석읍 양주 백석읍 기산리 일대 예, 거기도 이제 가서 GPS 찍힌 장소 차 정차 장소 거기를 기점으로 뺑 돌면서 했죠. 찾았습니다. 거기서. 아이고. 네. 네. 거기서 한 정차 장소에서 20m 떨어진 많이도 안 갔어요. 네. 20m 떨어진 6분 응선. 네. 계곡에서 네. 흙에 묻은 채 이것도 또 참 공교로워요. 이놈은 나름대로 잘 덮었을 거예요. 근데 살짝 삐져나온 사람의 발이 보였어요. 제대로 못 덮은 거죠. 허겁지겁. 그래서 수사관들이 찾은 거고 찾아보니까 이놈이 그 시신은 머리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쓰고 있어요. 나체 여성입니다. 나체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박씨 옷도 발견해요. 볼 것도 없죠. 네. 이놈은 무작정 5만 프로 범인이죠. 네. 그죠? 부검 들어갑니다. 부패는 엄청 심했고요. 네, 뭐 한 달 가까이가 됐으니까요. 많이 부패했겠죠. 네. 시신 발견됐으면 당연히 얀마 시신 우리가 찾았어. 네 통화내기 위해서. 그러면 자백할 줄 알았죠. 천만에요. 절대 아니래요 지금. 아니 GPS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증거도 있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시신도 발견이 됐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보여준 게 시신 사진이에요. 사진을 딱 들이밀었어요. 사실은 그거 들이밀 때요. 우리 김용익 프로파일러는 그렇게 잔인한 짓은 안 하는데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수사관이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그 시신 사진 좀 찍은 거 있잖아요. 잘 봐 이 새끼야. 여기까지 다. 일부러 이렇게 안 보여줘요. 봐 이 새끼야. 고개 돌려요. 봐 인마 자꾸 따라다니면서 보라고. 여기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너 인마 네가 안 죽였는데 왜 똑바로 못 봐 이 새끼야. 자꾸 피하니까 네가 안 죽였는데 왜 똑바로 못 봐 인마. 계속 추궁한 거죠. 못 견딘 거예요. 결국은 한참 있다 자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청부를 받았다. 남편 정 씨에게 청부를 받아서 이렇게 살인을 한 거다라고 나중에는 자백을 합니다. 그 자백을 이제 바로 듣자마자 죽이라 소리는 안 했다는 남편 정 씨한테 가서 자백했다고 또 가서 추궁해요. 이제 다 불었다. 시신도 이렇게 찾고 시신도 보여줬겠지 그 사진. 잔인하지만 그 남편도 자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범행은 왜 일어났을까? 부부가 결혼한 거는 2004년도 결혼했으면 이 8년? 사건이 얼마 안 됐죠? 네, 2012년이니까 8년이에요. 네. 2004년도에 결혼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원래 네. 렌터카는 남편이 했었네요. 네, 4년 전에 남편이 렌터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2008년, 그러니까 2년 정도 이제 하니까 파산 직전까지 갔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제대로 사업을 못한 거네, 그 렌터카를. 사업 수완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 박 씨가 내가 해볼게 그러면 내가 렌터카 사업 해볼게 라고 했는데 아내한테 인계한 거네? 네. 근데 이 아내가 정말 이걸 너무 잘해서 이 렌터카 사업을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렌터카를 인계하고 난 다음에 지는 돈 벌어보겠다고 강남에 가가지고 유흥주점을 3개나 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그거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는 아마 열등의식 느끼기 시작할 거야.
네. 자존심도 생기고 자괴감도 느끼고. 그런데다가 남편이 했던 사업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 씨가 했던 사업은 다 망하고 아내 박 씨가 했던 사업은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는 맨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독에 빠져 살고 자괴감 느끼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 보면 무능하고 의욕상실해서 무기력한 남편 보면 잔소리하게 되잖아. 서로 뭐 이혼 얘기가 이제 오가게 됐는데 1년 전이라면서요. 이혼 얘기 네. 오간 거. 그래서 박 씨가 이제 사망한 박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렌터카는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소유할게. 그리고 위자료 줄 테니까 애들은 나한테 다 줘. 양육권 포기해라. 그 위자료는 6억을 주기로 했다며. 6억을 아내가. 복도 많어. 아내가 6억을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미리 4억 건넸대요. 미리 4억 줬는데 이거 다 유흥비로 탕전하고 나머지 2억만 받으면 지는 영원히 끝나는 거잖아. 4억은 이미 탕진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아내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가 아내가 키워오는 렌터카 지가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2012년도 5월 달에 지가 데리고 있던 유흥업소 종업원 걔한테 야 심부름센터 좀 하는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줘. 그러니까 그것도 종업원이 이 원가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원가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가가 할 수 없이 이제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 정 씨한테 남편한테 뭐를 도와달라고 그랬냐면 유인하는 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떤 유인이냐면요. 그 이 자기 아내 그 박 씨가 이 원가 차에 타도록 그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 전화 통화 내역이 9월 14일 16시 남편이 마지막 통화였어요. 맞아요. 그 남편이 통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내한테 전화 걸어요. 내가 아는 동생이 말이야 카센터는 차가 100대 정도 되다 보니까 수리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내가 아는 동생이 카센터를 그 크게 운영을 하는데 계약하면 수리를 좀 싸게 해준단다. 자기 아내한테 그 마지막 통화 그거 16시 그러면서 좀 만나봐. 아마 그 회사로 갈 거야. 인피니티 차량 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알았어. 비록 이혼할 사람이지만 회사 앞에 딱 보니까 인피니트 차량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남편이 그 차 수리 싸게 해준다는 카센터 사장이 왔구나 그러고 그 차에 탑승한. 그렇지 않으면 낯선 남자가 모는 차에 그 여성이 타겠습니까? 안 타죠. 안 타죠.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 아내가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 길 건너편에 아파트 쪽에서 내려다 보면 그게 다 보인대요. 남편은 길 건너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가 죽이라고 시킨 그 원가가 모는 그 승용차에 타는 거를 베란다에서 지켜봤어요. 저 차 타면 죽는 거 아니야. 지가 정부 의뢰했으니까 원가가 모는 저 차 그 앞에 서 있는 것도 봤고 지가 전화했잖아. 그 서 있는 거 보고 그 차 타고 싸게 해준다니까 가봐. 그리고 아내가 나와서 그 차 타는 거 죽으러 가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니 이게 사람 새끼예요? 그리고는 이 원가 새끼가 이제 그 차에 탄 그 이 박 씨를 태우고 3km 정도 운행을 해서 남편이 미리 받은 거예요.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3층으로 갑니다. CCTV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원 씨는 이제 이 박 씨를 살해를 하고요. 네, 이제 목 졸라 액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테이핑합니다. 테이핑하고 그래서 양주로 가서 매장한 거예요. 밤 8시. 근데 이 남편 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이게 이 사람도 만만치 않대요. 전과가. 근로기준법 등등 해갖고 전과 여기 13범이에요. 이놈은요. 결국 2013년 2월 15일이네요. 금요일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윤종구 부장판사. 근데 이거 유감이에요. 정가 남편 징역 25년. 원가 그 청부살인자 징역 30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당연히 처벌을 원하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행동한 점. 피고인들은 우발 범행을 주장하지만 준비라든지 실행 과정이 아주 치밀하다. 이러면서 말은 그렇다게 해놓고는 정가 남편 너는 징역 25년, 원가 너는 실행했으니까 30년, 그리고 전자 발찌 부착 10년 이렇게 때렸어요. 이거 맞습니까?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남편 정가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원가 그 살인을 실행한 이놈도 비정하고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남편이라는 부시래기 새끼가 이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 전화해서 그 렌터카 수리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 내가 싼 후배가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 좀 만나봐. 월 2억을 올리는 그 아내가 그래도 더 벌어보겠다고 조금이라도 싸게 차 고쳐보겠다고 남편이 소개했다는 후배놈이라고 하니까 나가보니까 그 승용차 타고 거기에 자기를 죽이러 온 원가놈이 타고 있는데 거기를 탔잖아. 뒷자리 탔겠죠. 당연히. 낯선 남자니까. 그거를 길 건너편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기 아내를 죽이러 온 차에 탑승하는 걸 쳐다보고 있었던 이 정가놈이 이게 이런 놈이 사형이 아니면 어떤 놈이 사형시켜야 돼요 이거? 이런 새끼를 사형 안 시키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런데 무슨 이 새끼는 징역 25년 어? 그 죽인 놈은 징역 30년 평생 동안 그 고통받으면서 마음속에서 아내한테 속죄하고 살으면 다행이겠는데 만약에 속죄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평생 동안 매일 꿈속에 나타나서 혼나야 돼요. 살인범들 다 나쁜 새끼들이고 다 저 악질들이지만 이 경우는 참 그 장면을 연상하는데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네. 예, 네, 오늘 씁쓸하긴 하지만 교수님 여기서 예, 네 나쁜 놈의 새끼들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